옐로우 피버. 주로 서구권 남성들로 아시아 여성에 대한 판타지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단히 부정적 뉘앙스를 주는 단어인데요. 사실 개인의 취향 자체는 나쁜 게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옐로우 피버들은 진지한 만남이 아니라 주로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마구잡이식 만남을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해외 유학을 가는 한국 여성이라면 무척 경계해야 하는 부류로 인식되곤 합니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조금은 다른 부정적 뉘앙스의 또 다른 단어. 바로 코리아부. 한류가 세계화되면서 극성 한류 팬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탄생한 신조어가 코리아부인데요. 이는 단순히 한국에 호감이 있고 한국 문화를 열심히 소비하며 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코리아부를 가르는 것은 현실성. 그들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라고 여기고 자신의 정체성마저 한국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삶의 목표가 한국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매우 비현실적인 한국관을 가졌으면서도 우리의 모든 문화를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한 캐나다 교포대학생의 기고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그녀가 자신이 다니는 캐나다 대학의 학생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그 제목은 난 당신의 언니가 아닙니다. 참고로 기고문의 서두 부문은 한류의 발전 과정과 K-팝의 진화 과정에 대해 자세히 다뤘는데요. 본 채널을 통해 여러 번 다룬 익숙한 이야기들이라서 해당 내용은 대부분 클립에서 제외했습니다. 한류는 떡볶이, K-드라마, 먹방, 한복 등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 한국 밖에서 일어나는 한국 문화의 대중화를 의미한다. 이런 한국 문화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 중 하나는 음악으로 K-팝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장르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7년 영미권 시장에 성공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진출한 최초의 그룹이 됐다. 2020년 현재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K-팝 그룹으로 등극하게 된다. 지난 9월 그들은 비틀즈 이후 1년 안에 3장의 앨범을 빌보드 1위에 올린 아티스트가 됐다. K-팝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글로벌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으며 널리 접근할 수 있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의 캐나다인인 나는 K-팝을 꾸준히 들으며 자랐다. 소녀시대와 슈퍼주니어에 맞춰 나와 언니는 최선을 다해 춤을 추고는 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K-팝이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미스 A와 샤이니 대신 테일러 스위프트와 저스틴 비버를 듣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고교 시절 K-팝을 공개적으로 처음 들었던 것은 학교 댄스 공연에서였다. 댄스팀은 방탄소년단의 쩔어에 맞춰 춤을 췄다. 당시에 내가 감격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절제된 표현. 집 밖에서 한국어로 된 노래를 들은 것은 생전 처음 하는 낯선 경험이었다. 백인으로 가득 찬 미디어에서 동아시안을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고 나와 같은 동아시안을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다는 것은 신선한 숨결이었다. 그러나 나는 곧 K-팝에 대한 인식이 종종 한국 문화에 대한 문화적 전유와 더 심각한 경우인 코리아부스와 함께 온다는 것도 깨달았다. 코리아부스는 한국 문화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자신의 문화를 거부하고 한국 문화를 채택하며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스스로 한국 이름을 부여하고 한국어의 단편 조각들을 일상에서 사용한다. 그리고 한국인을 이상화해 그들을 둘러싼 환상을 구축한다. 그들은 한국인과의 연애를 꿈꾸며 언젠가 한국으로 이사를 삶의 목표로 삼기도 한다. 이 행동의 기원은 페리시화다. 그것은 국가 전체의 긍부정성을 외면하고 잘못된 내러티브로 단순화해 고정관념으로 그룹화한다. 한국인이 아닌 한 소녀가 내게 말했다. 나의 내면은 한국인이며 나는 한국인의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의 일부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나보다 더 한국인일 것이라 내게 말했다. 나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 이것은 옐로우 피버이자 인종차별이다. 한국인과 데이트하고 싶거나 한국인이 최고의 아시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다양성을 지워버린다. 모든 캐나다 남자가 라이언 레이놀즈처럼 보이거나 캐나다 여자가 레이첼 메가담스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모든 한국인이 왜 K-팝 아이돌처럼 보일까? 틱톡의 아시아 크리에이터 계정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댓글들은 크리에이터를 특정 아이돌과 비교하거나 그들을 언니, 오빠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심지어 일반적이기까지 하다. 누군가를 단순히 연예인과 닮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인종을 기준으로 당신이 처음 보는 모든 아시안을 K-팝 아이돌과 비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은 댓글들은 겉으로 보기에 매력적이고 기분 좋은 아첨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화의 한 형태이며 나는 이러한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불쾌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사실 필자가 말하는 코리아부스가 인종차별이라는 말에는 개인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종차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혐오의 감정이기 때문에 이를 인종차별과 연관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시아의 페리시화는 식민지화를 기반으로 한다.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을 하나의 범주로 강제하는 지우기의 한 형태다. 아시아에 대한 페리시화와 한국에 대한 낭만화는 또한 한국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은폐한다.
컬러리즘이 만연해 있고 페미니즘에 관한 투박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가 한국 내에는 존재한다. 자살은 한국 젊은이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다. 어느 사회나 긍정성과 부정성은 공존하기 마련이다.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보지 않고 그들이 좋아하는 부분들만 선택적으로 보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문화에 완전히 몰입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 드라마와 아이돌로 한국에 대한 견해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며 그런 이해를 가지고 한국으로 이주한다면 거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한국이 완벽한 유토피아라고 믿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논리적이다. 소수 인종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그 집단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종종 많은 노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어렸을 때 나는 학교 급식으로 반찬 대신 런치어블스를 원했다. 나는 학교에 파스타 대신 김밥을 가져갔을 때 주변 그부들의 뜨거운 시선을 느꼈다. 예전에 내 언니는 친구들과 있을 때 엄마를 한국식으로 부르지 않았다.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내내 대학 입학 인터뷰 대상자 목록에서 내 이름을 수없이 훑어봐야 했다. 아시아 이름을 가진 지원자는 서구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인터뷰를 받을 가능성이 45에서 60%나 더 적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피부색, 내 눈의 모양, 내 발음 때문에 다른 대우를 받았었다. 외국어에 대한 배타성 때문에 공공장소에서는 한국말을 자제하고 영어로 말해야 했다. 그리고 나는 더 나은 호흡을 위해 납작한 코를 수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을 들었다. 미안하지만 나는 호흡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나는 한국인과 한국 문화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들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면 당황스럽기까지 한다. 예전에는 가차없는 괴롭힘의 대상이었던 아몬드 모양의 눈, 옐로우 피버 또는 코리아부스들은 최근에 아이 메이크업 트렌드를 따라 마치 아시안 같은 눈 모양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이다. 여기에 자신에게 아시아 이름을 부여하고 한국인의 이미지에 맞게 삶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내 문화의 조각들로 구성된 의상을 만들어 입고 또 벗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른 한국인들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게는 우리 문화의 멋지고 트렌디한 부분만을 축하할 특권도 없다. 코리아부 같은 사람들은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대한 환상을 바탕으로 한국인이 되고 싶어한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먹는 음식을 보고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고 내 언어는 농담의 주제가 됐었다. 그런데 한국 문화가 주류가 된 순간 갑자기 트렌디한 것이 돼버렸다. 그러나 나는 트렌드도 아니고 내 문화도 액세서리가 아니다. 더욱이 당신을 위한 페리시는 더더욱 아니다. 힘든 과정을 거치며 적응했지만 나는 결국 한국인인 것이 좋았고 그것은 내 정체성의 큰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문화가 완벽하지 않고 다른 문화들처럼 결점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그룹인 있지의 안무, 또한 내가 즐겨 먹는 찌개, 그리고 내 이름이 가진 의미에 대해 기꺼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그것은 나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단지 옐로우 피버와 아시안에 대한 페리시를 뿌리에 두고 한국인들을 받침대에 올려놓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점차 확대되어가는 K-팝의 세계화, 이는 이런 한국 문화의 페리시화와 낭만화를 넘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진가를 대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자가 생겨난다는 것, 개인적으로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다가도 이것이 자칫 붐메랑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기고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대면할 현실, 환상이 컸던 만큼 한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도 극대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항상 어떤 사회 현상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현실적 균형감을 잃어버릴 때 찾아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광팬들이야 많아지는 게 좋은 것이겠지만 열심히 한국 문화에 탐닉하더라도 현실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서로 좋은 게 아닐까.